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즘 영화 인트로에 많이 등장하는 시네마틱 텍스트를 포토샵에서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찍은 사진에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합성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네마틱 텍스트를 합성하기 좋은 사진을 잠시 나가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트에 잠깐 나와봤습니다. 이 진열장에 해당하는 품목을 텍스트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혼자 붕 뜨면 안 되고 이 진열장의 원근감에 그대로 텍스트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입혀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기 있는 진열장에 이제 글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씨를 넣을 때 그냥 양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어우러지지가 않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쪽은 멀고 이쪽은 가깝기 때문에 원근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더 좁죠. 자, 이런 식으로 좁아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얹어주는 글씨도 이 소실점에 따라서 같이 축소가 돼야 돼요. 이 방향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만들면 혼자서 붕 떠 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톨트를 이용을 해서 이 글씨를 왜곡을 시켜서 여기에 마치 원래 있는 것 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어서 연출을 할 때는 뭔가 기준되는 선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만 있는 경우에는 자, 소실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준선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이렇게 선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죠?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글씨를 위치를 시켜주면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작업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기준되는 선들이 나오게끔 그런 배경을 찍어주시는 게 나중에 작업이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 눌러서 여기에 클릭해서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자, 양념 코너라고 썼어요. 자, 텍스트 컬러도 바꿔주도록 할까요? 자, 하얀색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동 툴로 이제 위치를 잡을 텐데요. 자, 이렇게 잡으면 전혀 어우러지지가 않죠. 자, 혼자 엉뚱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어를 일단 여시고요. 자, 글씨 크기부터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씨를 이 소실점에 같이 맞아 떨어지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양자는 이 구간에 크게 들어가고요. 너자는 여기에 작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텍스트나 여기에 있는 레이어상의 물체를 왜곡을 시키는 기능은 에디트에 가면 트랜스폼에 디스톨트가 있죠. 자, 이 디스톨트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건데 지금 디스톨트가 떠 있지가 않아요. 딤드가 돼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텍스트 레이어는 디스톨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렉탱글로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 색을 넣은 다음 자, 여기에 디스톨트로 적용을 해볼게요. 트랜스폼 디스톨트. 자, 이번에는 뜨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텍스트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주죠? 우측 버튼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그림이 되죠. 오브젝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에디트의 트랜스폼에 가면 디스톨트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데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뭘까요? 이제 이거는 텍스트입니까? 아니죠. 이건 이제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씨를 바꾼다든지 컬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쓰셔야 돼요. 그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컬러는 물론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되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색을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경계 부분이 좀 깨질 수도 있고 깨끗하게 안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가 깨끗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레스터라이즈를 하지 않고 스마트 레이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 레이어는 뭘까요? 자, 스마트 레이어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한꺼풀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물체로 인식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레이어는 둘러싼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잠깐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은 지금 이 겉에 쌓여있는 이 껍데기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텍스트 레이어가 있죠. 하지만 포토샵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마트 레이어로 바꿔주면 이렇게 하나를 둘러싼 다음에 여기에 디스톨트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스마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레이어는 굉장히 편리하게 쓰일 곳이 많아요. 이 스마트 레이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필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도 스마트 레이어를 이용하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 레이어 이번 기회에 잘 보시고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 텍스트 레이어를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있죠. 자, 이게 스마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Convert to Smart Object를 하는 순간 자, 이렇게 레이어가 T라고 되어 있던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고 그림같이 바뀌고요. 그 대신 우측 코너에 보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스마트 레이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에디트의 트랜스폼에 가게 되면 이제 디스톨트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톨트에서 마음대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에디트, 트랜스폼, 디스톨트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예, 여기서 이 부분 잡고 양념 코너니까 이쪽에 한번 배치를 시켜볼까요? 자, 그 다음 여기 잡고요. 쉬프트로 이대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쉬프트로 이대로 올려주죠. 자, 안 그러면 이게 삐뚤어지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자, 쉬프트로 그대로 조절을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부분 잡고 그대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조절을 해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반 소실점에 이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서 마치 여기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이 나오죠. 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체나 또는 글씨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요? 자, 여기 양념 코너라고 되어 있는 스마트 레이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나와요.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원래 쓰여져 있던 글씨를 한꺼풀 보자기로 둘러싼다. 그래서 포토샵을 속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지금 그 보자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글씨가 있네요. 하지만 여기에 가면 포토샵은 모르는 거죠. 예, 자, 일단 보자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PSB라고 나오죠. 자, 이게 스마트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물체에 붙는 확장자가 되겠어요. 포토샵은 확장자가 뭐죠? PSD죠. 이것은 PSB입니다. B와 D 차이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PSB는 그러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임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포토샵은 템프 파일이라고 임시 파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임시 파일은 포토샵을 종료해버리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시 파일은 저장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 임시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글씨를 바꿔주도록 해볼까요? 자, 이렇게 긁고요. 글씨 컬러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글씨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자, 왜 안 바뀌었어요? 여기에 얹은 것은 지금 원래 있던 글씨를 인식해서 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서 임의로 바꿔버렸죠. 아직은 포토샵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인식시킬까요? 이것을 저장시키면 됩니다.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장이 되죠. 하지만 임시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본 파일로 들어가 보면 바뀌었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가서 글씨 컬러를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자, 아까 그 글씨는 눈에 좀 잘 안 띄죠?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 반드시 세이브를 해줘야지만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 코너 하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써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양념 코너를 새로 쓰기가 귀찮아서 이거를 복사했어요. 자, 그 다음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움직여서 이제 작업을 또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양념 코너가 아니고요. 소스 코너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글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디서 바꿔요? 또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꿔야죠. 문제는 여기서 바꾸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소스 코너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할게요. 자, 가보면 얘도 바뀌죠. 자, 우리는 이것만 바뀌고 이거는 안 바뀌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바꿨더니만 얘까지 같이 바뀌어 버리죠. 자, 지금 그 이유는 뭐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 본 이 양념 코너라고 된 PSB 파일 있죠? 자, 이게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으로 지금 가져와서 여기서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복사해서 지금 또 하나를 얹었죠. 자, 그러면 이거의 스마트 오브젝트는 뭘까요? 그것도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바꿔버리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복사를 했다. 그러면 3개가 얹히든 4개가 얹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걸 가지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복사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레이어가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구성하는 스마트 오브젝트 따로, 이거를 구성하는 스마트 오브젝트 따로. 자, 따로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변형하더라도 여기만 영향을 주고 이쪽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그냥 복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다시 버리고요. 자, 이 레이어의 우측 버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New Smart Object 비아 카피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 하면 스마트 오브젝트도 하나 복사하고 텍스트도 하나 복사하고 2개를 다 따로 복사를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New Smart Object 비아 카피 줍니다. 자,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위에 거의 스마트 오브젝트, 이 위에 거의 스마트 오브젝트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카피를 복사를 한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아래 거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아까 같이 양념 코너라고 바꿀게요. 자, 세이브 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얘만 바뀌었죠. 이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스마트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더라도 각각 다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위에 거는 소스 코드죠. 그거 이름 바꿔볼까요? 자, 위에 레이어 선택하고 글씨 부분 더블 클릭해서 소스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를 변형을 해줘야죠. 자, 선택을 하고요. 에디트 디스톨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Shift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조금 더 당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배치를 잡아줄게요. 더블 클릭. 됐네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자, 분명히 처음에 이거를 왜곡시킨 것을 들고 와서 왜곡된 상태에서 조절을 했는데도 깔끔하게 나오죠. 이 스마트 오브젝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그 원래 소스가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다가 원을 이만하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에 컬러를 넣겠습니다. 컨트롤 D 했죠. 자, 그러면 이 원을 디스톨트에 들어가서 자,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작게 왜곡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 자,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큰 상태에서 아예 작아진 거죠. 예, 그러면 큰 거는 어떻게 됐어요? 큰 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원본이 된 겁니다. 큰 거를 줄여서 얘 자체가 원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 디스톨트에 가셔서 이거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아까 원본 상태 사이즈까지 이렇게 키워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깨질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깨지죠. 그 이유는 원본은 컸지만 이것을 디스톨트나 스케일로 줄여서 더블 클릭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큰 게 아니고 작아진 상태가 된 거라는 뜻이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포토샵을 하실 때 이 사이즈 변형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얹은 물체를 일단 사이즈 조절을 해서 확정, 더블 클릭을 해서 확정을 시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원래 크기로 키울 수 없다. 물론 약간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했다가 아주 크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들면 상관이 없어요. 원래 소스 PSB 사이즈 있죠. 이거의 사이즈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많이 키우지 않은 이상 이 사이즈까지는 줄였다 키웠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좀 돌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펙트를 주고 싶은데 자, 이 이펙트가 뭐일까요? 자, 레이어 우측에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이 되죠? 이 스마트 오브젝트는 뭐 다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필터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스타일, 왜곡 전부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 스타일 자체에다가 베벨 엠보스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약간 돌출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서 이너 베벨에서 안쪽으로 튀어 올라오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 깊이도 좀 주고 사이즈 조절 좀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소프트 부드럽게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영화 같은 데서나 많이 보이는 입체적인 글씨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림자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펙트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 줘 볼게요. 자, 드롭 섀도우 해서 디스턴스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약간만 주도록 할게요. 바로 붙인 상태에서 약간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진 이런 입체 글씨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어디든지 다 적용해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실내 말고 야외에서도 적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횡단보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 여기다가 또 글씨를 한번 얹어볼까요? 자, 타입 툴 선택을 해서 찍고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행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씨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 이거는 작업하다가 좀 많이 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용할 때는 이 소스 원본을 조금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약간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줄이는 거는 상관없고 최대한 이 사이즈까지는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트에 디스톨트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도 똑같이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제가 횡단보도를 찍은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선들이 나오죠. 예, 소실점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걸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횡단보도가 없이 이런 아스팔트 도로만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만들기 힘들죠. 예,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선과 이 바닥선이 일치를 하는 게 입체적으로 보이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낮춰줍니다. 쉬프트 눌러서 자, 낮춰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선과 이 위에 쪽 선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 더블 클릭한 다음 여기 글씨 색을 좀 바꿔줄까요? 자, 드래그 하셔서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세이브 또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림자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같이 이펙트에서 그림자를 주게 되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죠. 뒤쪽에 생겨버리죠. 우리는 이 바닥에 생겨야 돼요, 지금. 그죠? 예, 아무리 조정을 해도 자, 바닥에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2D이기 때문에 3차원 같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얘를 하나를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걸 복사합니다. 자, 뭘로 복사해야 돼요? 이 글씨색도 바뀌고 사이즈도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측 버튼 눌러서 뉴 스마트 오브젝트 비아 카피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것은 그림자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가져오겠죠. 자, 그림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반대로 누워야 되죠. 예, 똑같이 에디트 트랜스폼에 디스톨트 가셔서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눕혀버리세요. 그렇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대신 아래쪽 선을 잘 보시고요. 원근감이 그대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요것도 이렇게 되면 이상하죠? 자, 여기 있는 이 선과 지금 이 행자의 끝부분이 수평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더블 클릭. 자, 그림자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자, 아래쪽은 그림자니까 어두운 색이 돼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컬러를 어두운 색으로 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이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그림자니까 약간 뿌옇게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로 갑니다. 자, 여기 있는 필터도 적용이 될까요? 되죠. 예,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의 정독감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 오페시티를 약간 낮춰서 그림자 같이 보이도록. 자, 그 다음 그림자가 글씨보다 아래에 있어야죠.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실제 글씨를 마치 이 도로에 얹혀 있는 것 같이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시네마틱 텍스트 또는 입체 글씨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스마트 오브젝트는 조금 더 고급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쓰이는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